이번에 그 사장 그 임명이 되고 난 뒤에 너무 지금 혁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일단 첫째로 주진우의 그 방송은 없어졌다라고 하고요. 주진우 지금 하차를 한 상태고 네네. 그리고 KBS 더 라이브라고 있었던 그 네. 최욱이었죠. 네. 최욱이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사실상 편성표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네네.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혁신적인 모습.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왜냐하면 네네. 본 적이 없어서. 주진우의 뭐 그거나 더 라이브나. 저 볼 시간이 없어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니까. 그쵸. 스트레스만 받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바꿨다라고 하는데 네네. 뭐 근데 이제 문제가 많다 뭐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아예 뭐 그런 방송 없어지면 좋겠네라고 어. 생각을 갖다가 하긴 했는데 네네.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봤으면 어. 그러니까 제가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가끔 들어봤어요. 아, 힘든 일 하셨네요. 아니, 왜냐하면은 네. 그때 TBS 그거 할 때 네네. 그때는 이렇게 막 그 운전하고 갈 때 아침에 네네. 그때 뭐 출근 시간이나 뭐 어디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그 잡히는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뉴스공장 뭐 무슨 이야기 하나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운전하면서 어차피 운전하는 거니까 네네. 라디오 듣는 거니까 그 원래 이제 대개는 이제 FM을 갖다가 그 93.9 그거를 갖다가 오. 듣는데 네네. 그 뭐 그냥 우연히 몇 번 들어봤어요. 아. 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그런 거는 제가 겪어봤는데 네네. 그 TV에서 굳이 KBS 텔레비전까지 가가지고 몇 시에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그게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제가 건너 흘러서 많이 들었으니까 네네. 아이 그거는 뭐 잘한 것 같다. 그다음에 사실 네네. 저희 사무실에 그 굉장히 그 법관을 헌법재판관까지 하셨던 그 변호사님이 계신데 아, 네네. 그분이 지금 KBS 이사장님이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사장은 이제 박 사장님 박민 선배가 사장이 되셨지만 아, 선배님인가 보네요, 또. 그 아니 뭐 대학교 선배고 오. 저보다 나이 많으니까 인생 선배니까 아, 그러니까 어쨌든 네네. 뭐 박 사장님이 어. 잘 하실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네네. 어쨌든 KBS 이사장으로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이 그 되신 지가 몇 달 되셨어요. 네. 그 되게 유명한 그 아주 헌법재판관까지 하셨던 그런 아. 분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거 그 방송 문제 있는 방송은 뭐 그 다음에 안 들어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꼭 그걸 갖다가 뭐 찍어 먹어야 이게 된장인지 뭔지 그걸 갖다가 음. 맛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 저는 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에요. 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네네. 제가 그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도 나와 있고 헌법재판소법에도 탄핵 규정이 있는데 네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직무 관련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방통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길 가다가 그 운전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욱하는 성격에 그 싸움하던 그 운전사를 상대방 그 운전하던 사람을 네네. 때렸어요. 어. 그럼 제가 이제 상해죄로 뭐 기소되고 뭐 깜빵 갈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그렇지만 탄핵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직무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 언제 됐느냐? 8월 25일에 됐어요. 네. 그럼 8월 25일에 됐으면 지금이 11월 오늘 14일인가 그렇잖아요. 세 달이 안 됐습니다. 3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장관 이렇게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면 되자마자 뭘 하냐면 업무 보고를 받아요. 각 그 부서별로. 그런데 그 업무 보고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업무 보고 받고 업무 파악하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 기간이 그 지나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취임해가지고 막 이제 한번 일 좀 해볼까라고 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 직무와 관련해서 네. 위법한 행위를 할 수가 있었는가? 네네. 저는 사실 그게 의문이었어요. 근데 그게 의문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드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송 나가면 또 뭐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탄핵 그러니까 사유가 뭔지. 탄핵 사유가 뭐냐 이거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문을 막 찾아봤어요. 한겨레 신문도 찾아봤어요. 경향신문도 찾아봤어요. 탄핵 사유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하다 아유 귀찮지만 힘들지만
힘들지만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인터넷 서치하는 거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국회 사이트 가가지고 간신히 찾아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제가 봤어요. 네. 거기에 이제 탄핵 소추 사유가 있었는데 네네. 그거 보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그 이유가 뭔지. 예, 그 네. 이유가 5가지가 있었는데 네네. 그 이유가 진짜 정말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사유를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네, 직접 적어 오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변호사님이. 제가 이걸 갖다가 네. 적었는데 네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네네. 그 회의를 5명이 해야 되는데 2명밖에 안 했다. 그게 탄핵 사유예요. 그 다음에 가짜 뉴스를 네네. 근절하기 위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 하는 게 언론 탄압이다. 팩트 체크하는 게 언론 탄압이다. 가짜 뉴스 적발을 위한 팩트 체크가 언론 탄압이다. 네네. 그 다음에 가짜 뉴스는 이걸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고 네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할 일을 방송통신위원장이 하려고 했으니까 제대로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월권이니까 이게 탄핵 사유다. 그 다음에 박문진 네네. 이사를 왜 자의적으로 해임했느냐? 그냥 해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권리잖아요. 네네. 네. 그게 이제 방통위원장의 권한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탄핵 사유다. 어. 마지막으로 KBS 이사회가 파행적으로 이제 민주당 보기에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탄핵된다. 내용이 이거예요.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들은 무슨 뭐 언론중재법인가 뭐 이딴 거 막 통과시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 했던 자기도 다 똑같이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탄핵은 네. 뭐냐면 법적으로 탄핵은 뭐와 똑같냐면 파면한 것과 똑같아요.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무슨 뭐 삼성 다니고 현대 다니고 그러는데 네네. 뭐 쉽게 말하면 뭐 횡령을 했다든지 뭐 성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파면당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의 파면과 탄핵은 말만 탄핵이지 법적인 효과는 탄핵과 똑같은 거예요. 저기 파면과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동시에 그날 그 했던 게 뭐냐면 네. 이른바 노랑봉투법이에요. 네네. 이 노랑봉투법은 무슨 법이냐면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거를 네. 그냥 그럴듯하게 노랑봉투법이라고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쉽게 말하면은 노동조합법에 있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노동자들을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큰 취지로 보면 네. 뭐 손해배상 청구도 있고 뭐 사용자 개념 넓히는 것도 있고 막 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목적은 뭐냐면은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 어떻게 네. 노동자를 보호하느냐? 대표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노랑봉투법이라고 하는 거를 통과시킨 민주당이 네. 왜 방통위원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방통위원장을 너무 부당하게 해고하려고 하는 건가? 그 법 자체가 그 노랑봉투법과 이동관 탄핵안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날 이제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차장 다 이제 탄핵 소추안 이렇게 넘어갔지만 네네. 이런 탄핵 소추안과 노랑봉투법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노란봉투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큰 틀의 의미랑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다 안 맞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노란봉투법에서는 왜 성재주는 보호하려고 하고 네. 왜 정혁진은 보호하지 말아야 됩니까?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뭐 누구는 노동자니까 더 보호하고 누구는 뭐 방통위원장이니까 나쁜 놈이고 무조건 나쁜 놈이고 그런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의당도 좀 목소리를 내고 정의당도 비판을 해야 될 텐데 정의당도 찍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솔직히 말하면은 네. 기자들 중에도 이 탄핵 소추안을 찾아본 사람이 있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기자면 이거 그냥 썼을 것 같아요. 야,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말을 한다?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동관이라고 하는 방통위원장에만 딱 그 꽂혀가지고 이동관 탄핵한 게 맞냐, 이게 일사부재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구체적으로 무슨 사유를 가지고 이동관을 탄핵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들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대표적으로는요, 제 생각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동의를 했어요.
이 발의를 갖다가 발의안에 서명한 사람이 168명 전원이에요. 네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거는 168명 전원이 이 소추안을 다 본 사람은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표 발의를 누가 했느냐.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그 장관급 그 국무위원급 장관급 고위 공직자를 탄핵하는 거면 이거는 누가 그 대표 발의를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요. 그 민주당의 대표가 해야 되거든요. 이재명이.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그 변호사잖아요. 법률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법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로 이동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핵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아예 당 대표가 이걸 갖다가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 대표 발의자가 누군지 아세요? 고민정이었나요? 고민정. 이걸 보고 또 한 번 야 진짜 고민정 의원님 제 개인적으로 팬인데. 아 팬이시니까 패신다는 거 아니죠? 팬이시죠? 팬은 아니에요. 팬이라고 하니까 미안하긴 한데. 네네. 뭐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그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아나운서 할 때는 곱다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했었어요. 아나운서 때는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런 거를 네. 어떻게 이런 내용을 그 고민정 위원 앞으로 이렇게 쓱 밀어놓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부끄러운 탄핵 소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고민정 의원이 썼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제로고요. 누군가가 이거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누가 썼겠습니까? 민주당에 있는 법률가 그 법조인 의원들이 민주당의 검사장 출신들도 되게 많고요. 네. 판사 출신들도 뭐 우글우글 하고요. 그다음에 뭐 김앤장 변호사들도 몇 명 있고요. 뭐 빅범 출신 변호사들도 있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김남국, 김용민 이렇게 그냥 홀로 변호사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 중에 하나가 이걸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네. 쓰면서 얼굴이 화끈화끈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대표를 고민정으로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썼는데 네. 명문이야. 잘 썼어.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그 정 의원 이거는 고민정을 그 대표 발의자로 합시다. 그럼 그 대표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썼잖아요. 그렇게 나오겠죠. 말 되잖아요. 네. 내가 썼는데 내가 나름대로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미사여구 해가지고 그다음 법리적으로 탁탁탁 맞게 딱 썼는데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래서 고민정으로 해 이럴지는 몰라도 그럼 속으로 뒤에 딱 돌아가지고 서로 막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숨결이라도 익혔는지.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너무 이제 부끄러운 그런 그 아니니까. 근데 이거 철회됐어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그렇죠. 민주당에서 철회됐고 철회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72시간 지났으니까 네네. 이거는 폐기됐어요. 네네. 제가 지금 눈 똑바로 뜨고 이제 볼 건데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걸 다시 올린다는 거예요. 11월 30일 날 올린다고 지금 탄핵 소추안을 벌써. 네. 어떤 내용으로 올릴지 제가 눈 빠지게 지켜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건지. 근데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까지는 똑같이 하면은 이게 일사부재의에 걸리는지 마는지 그 논의가 논란이 많을 거기 때문에 내용을 갖다가 그냥 뭐 살짝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지 간에 그 탄핵 소추안을 어떻게 쓰는지 특히 뭐 손준성 뭐 이정섭 차장 이런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네. 이동관 위원장은 저기 위원장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위법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이 내용 그대로 쓸 건지 아닐지 제가 한번 똑바로 지켜볼 거고요. 네. 만약에 똑바로 하면은 그때는 누구를 대표로 할 건지 이름이 과연 고민정에서 고민정 의원이 대표 또 자기가 대표 바뀌었을지. 발의자 한다고 할 건지 그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네. 실수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가면 네네. 실력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애당초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이 한번 이렇게 이제 기각이 되고 뭐 없어졌으니까 이게 뭐 네네. 철회가 된 상태니까.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쪽의 그 뭐 주장이라고 할까요? 주장은 탄핵 소추안은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결리지 않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네. 그 일사부재의가 뭐냐면 네. 국회법 규정이 있는데요. 국회법 92조예요.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네. 이게 그 국회법 92조에 되어 있고 이거를 제목을 일사부재의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일사부재의가 문제가 됐던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거는 법률안 같은 거지. 네. 이렇게 탄핵소추안은 문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된 적이 없어요. 탄핵이 제대로 된 거는 두 대통령, 전직 두 대통령,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네네. 제대로 된 탄핵과 관련된 일이 벌어진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누굽니까? 임성근 부장은 아예 각하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최근에 유명한 게 이상민 장관이잖아요.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9대0으로 기각됐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이동관 위원장도 9대0으로 기각이 될 게 거의 100% 확실하다라고 저는 네.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하는 거는 내년 총선이에요. 시간 끌기죠, 그냥. 내년 총선 때까지 이동관이라고 한 사람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상황이고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어떻게 기울어졌느냐? 민주당 쪽으로 그 여론이 가짜 뉴스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 선거 조작을 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신앙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가 쑥 들어갔지만 신앙림 같은 사람들이 뭐 JTBC, 뭐 MBC, 뭐 덧탐사, 뭐 어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네. 우리나라 대통령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KBS 사장이 바뀌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정도가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45도에서 지금 한 40도 정도,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40도에서 뭐 기껏해 한 30도, 뭐 25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맞출 거고 네. 이동관 위원장이 남아 있어도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기울기가 크게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상당히는 개선되겠지만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일 텐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 200석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200석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테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진짜 똑바로 아셔야 되고요.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또 이런 그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더 후져질지 네. 정말로 걱정해야 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 읽었더니 네네. 일본이 우리나라 끝났다고 그랬다면서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G9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세계적 뭐 G가 이제 그레이트인지 뭐 어쨌든지 그 큰 나라 그 뭐 빅5 뭐 지금 빅2는 뭐 미국 중국인데 사실은 빅2가 이제 빅1으로 이제 끝난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 9대 강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2020년대부터 이제 지난 정권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확 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뭐 일본 따라잡는다 뭐 그런 이야기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못했는데 네. 오히려 일본에서 일본이 대한민국한테 따라잡힐 가능성이 많다. 네. 걱정된다. 뭐 그게 2025년이냐 뭐 2030년이냐 막 이랬었는데 네네. 지금 일본에서는 대한민국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동관 위원장이 됐거나 지금 뭐 박민 사장이나 네네. 뭐 90도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거를 그나마 뭐 한 30도, 40도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지 그거를 뭐 0도로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아니죠. 네. 플랫을 해야죠. 그렇죠. 아니 이거를 저는 뭘 바라냐면 보수한테 그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라 저는 그것도 반대예요. 저는 그냥 2분 해야죠. 플랫.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어지지 않은 평평한 그렇게 그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야 재밌지. 그럼요. 이거 토트넘하고 대한민국하고 하는데 토트넘이 그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상암에서 축구를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좀 높은 데 있고 토트넘은 밑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몇 대 몇으로 이기는데 그 재미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게 뭐 실력이 늘어납니까? 음.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다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요. 그냥 그야말로 제대로 된 공정한 그런 걸 바라는데 근데 지금은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졌는데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민주당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그 방통위원장을 그 발목을 잡기 위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어설픈 논리를 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그 다수당이니까 내가 국회 권한이니까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국회 권한 남용하는데 정말로 전 어떤 생각하냐면요 지금 같은 민주당은요 네네. 탄핵돼야 돼요. 탄핵되어야 될 사람은 이동관, 뭐 손준성, 이정섭 이런 사람이 아니고 탄핵되어야 될 조직은 탄핵되어야 될 정당은 민주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래서 저희가 총선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고민정 의원은 이번에 뭐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그것도 고추 대전이 지금 또 앞두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추미애가 광진을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고추 대전이랑 좀 잘 신경 쓰시고요.